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 공원. 공원에서 산으로 연결되는 등산로에 낯선 벌레들이 눈에 띕니다. 녹색과 갈색의 가늘고 긴 모양의 벌레가 쉴 새 없이 나무 위를 기어다닙니다. 동남아를 비롯한 아열대 지방에 서식하는 산림해충, 대벌레입니다. 징그럽게 생긴 데다 악취까지 풍기는 대벌레의 출현에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진짜 붙었어. 밤에 오면은 막 밟혀요, 완전히. 그리고 좀 더 해가 넘어가고 여기 약간 불이 켜져요, 저 밑에 가로등이요. 그래서 그때 지나가다 보면 처음엔 비 오는 줄 알았어요. 머리에 완전히 막 떨어지고요. 막 다 겨붙고 완전히 길바닥을 완전히 도배를 해요, 완전히. 심지어 공원을 가기 꺼려하는 주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앉았다가 이게 떨어지고 막 그러죠. 이게 긁어먹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모자 오이를 해갖고 깜짝깜짝 놀래고 그러죠. 공원에 대벌레가 나타나기 시작한 건 두세 달 전. 처음에는 한두 마리뿐이었지만 지금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등산로 근처에만 있던 대벌레가 점점 아래로 내려오더니 지금은 사람들의 휴식 공간도 점령했습니다. 대벌레가 발생된 거는 이제 민원으로 저희가 좀 추측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6월 하순경부터 좀 민원이 좀 접수가 되기 시작한 걸로 봐서 6월 중순에서 하순경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몸 길이를 재봤더니 무려 15cm가 넘습니다. 평상시에는 초록색을 띠고 있지만 환경에 따라 담갈색으로 색을 바꾸기도 하는데 곤충인지 나뭇가지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그동안 대벌레는 전라도와 경상도 등 주로 따뜻한 남부지방에서만 발견됐습니다. 그렇다면 대벌레가 왜 갑자기 수도권에 출현한 것일까? 대벌레 발생 원인은 이제 겨울철 온도 증가가 하는 원인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대벌레는 알로 활동을 하는데요. 그 활동하는 알들이 얼마나 살아남냐는 겨울철 온도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철 온도가 낮을 경우에 많이 알들이 얼어 죽고요. 높을 경우에 많이 살아남습니다. 근데 올해처럼 겨울 온도가 따뜻하고 또 봄철 날씨도 따뜻할 경우에는 많은 개체들이 생존해서 밀도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한 걸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바다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 북부 연안. 특이한 형태의 문어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10cm 안팎의 작은 크기에 파란색의 현란한 무늬를 지닌 파란 고리문어입니다. 화려한 겉모습 뒤에 보거가 품고 있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독을 지닌 맹독성 문어입니다. 파란 고리문어는 아열대성 문어로 주로 호주나 일본 남부 등 아열대 해역에서 발견됩니다. 그런데 올해 여름 제주도 해안에서 처음 등장한 것입니다. 물이 빠지는 간조 시기에 안반이나 모래가 이렇게 같이 섞여 있는 그런 지형에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도심 한가운데서 발견되는 대벌레부터 한반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파란 고리문어의 등장까지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이제 생태계 교란 현상으로 이어지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대발성 밀도 증가는 지구온난화, 그러니까 지구온난화 같은 기후변화에 의해서 생태계가 변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벌레와 같이 그동안은 서식했지만 낮은 밀도로 존재했던 해충들이 환경이 바뀜에 따라서 기후가 바뀜에 따라서 밀도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생태계 구성이 바뀌어지는 그런 어떤 생태계의 변화, 그러니까 생태 변화도 혹은 교란을 보여주는 한 가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온도 상승이 가장 두드러진 지역 가운데 하나인 한반도는 최근 아열대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아열대 기온은 겨울철 평균 기온이 영하 3도에서 18도 사이, 월 평균 기온이 10도 이상인 달이 8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미 제주도와 부산, 목포를 연결하는 남해안은 아열대 기후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고 동해안으로도 그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제주도의 기후가 아열대 기후인데요.
이미 우리나라 남해안까지 아열대화가 되어 있고요. 21세기 말이 되면 온실가스 우리가 전혀 저감하지 않으면 산악지대를 제외한 우리나라 전 지역이 아열대화가 되고요. 만약 어느 정도 저감을 한다 해도 남부지방하고 영동지방은 아열대화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온 상승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분석한 결과 최근 40년 동안 한반도 주변 바다의 수온은 1.29도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평균인 0.4도보다 무려 3배가 넘는 높은 수치입니다. 이처럼 빠르게 진행되는 한반도 아열대화는 생태계가 교란되는 단순한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극심한 기상이변으로 인한 2차, 3차적인 피해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폭염과 가뭄, 홍수입니다. 우선 기온이 상승되었기 때문에요. 폭염과 그 열대야 현상이 크게 증가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강수량도 증가를 해서 이제 홍수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또한 그 기온 상승 때문에 지표 증발이 많아지고요. 그렇게 되면 토양이 굉장히 건조해지고, 그러니까 또 작물은 가뭄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즉 이제 한반도라고 하는 이러한 동일한 시공간에서 홍수와 가뭄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상반된 현상이 동시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온난화 추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6년 뒤인 2020년에 암울한 미래를 경고하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각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0년에는 폭염이 30일 동안 계속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첫 주에는 때이른 무더위 속에 가뭄이 지속되고 2주째에는 온열 질환으로 인한 첫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한 주가 더 가면 사망자가 급증하고 농축산물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전력 소비량이 최대치를 기록합니다. 4주차, 온도가 40도를 넘어가면 사망자가 만여 명에 이르고 버스 타이어가 폭발하고 철길이 휘어지면서 철도 운행이 중단되는 교통지옥에 이르게 됩니다. 물 부족으로 인한 적항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제조 부분에 있어서는 전력 문제로 인해 작업 일수가 줄어드는 등 국가 경제적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구원은 나아가 2050년에는 폭염이 최대 50일까지 지속되면서 한반도는 그야말로 찜통지옥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근데 유엔에서 하는 국제전략기구는 최근 기후변화를 이대로 뒀다가는 전 세계는 앞으로 세기 말에 25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이 약 2경 6,770조 원. 이러는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세는 아직 미온적입니다. 최근 산업계는 내년 1월부터 시작할 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연기하고 배출 전망치를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한다면 매년 14조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대내외 경제 환경이 좋지 않은 가운데 2005년 1월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될 경우 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는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한 만큼 시행하기에 앞서 정책 실효성 및 현실적인 여건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제도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후변화 전문가들은 탄소 저감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온난화로 지구촌이 감당해야 할 막대한 피해를 줄이려면 산업계도 당장의 손익계산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9위입니다. 우리나라는 당장 탄소 저감에 대한 대책을 실천적으로 좀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들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수연료 전지를 개발한다거나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 재활용을 한다거나 이산화탄소를 회수해서 안전하게 저장하는 기술 개발에 나서는 것 등인데요.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
한반도의 기후도 빠른 속도로 아열대화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나타나는 극심한 기상이변과 생태계 대혼란.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은 이제 선택이 아닌 인류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